스무스라는 기능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플레인을 하나 새로 꺼내 놓고 얘를 셀렉트해서 좀 거친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메이크 버니 요거 버니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거는 이 거친 거를 연습하기엔 좀 적당하지가 않고 메시 믹스에서 플레인을 아예 따로 꺼내 놓고 거친 형상을 미리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어요. 먼저 셀렉트를 갑니다. 셀렉트를 가요. 셀렉트에서 저는 스페어 브러쉬 인셈이고요. 뭐 스페어 디스크 브러쉬 이거 가도 되겠고 그냥 뭐 저는 스페어 브러쉬 옵션이고 사이즈는 55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를 뭐 적당한 형상으로 이렇게 좀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에디트로 가가지고 에디트로 가서 익스트루드로 좀 뽑아 올릴게요. 자, 복습해 봅시다. 익스트루드는 그 옵셋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옵셋은 그냥 메시만 뚝 떨어지는 거죠. 익스트루드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있죠. 익스트루드 갑니다. 익스트루드 가는데 그 옵션을 좀 그 옵셋 값을 좀 5 정도로 높여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하든을 선택해 가지고 값을 좀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건 메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에 대한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덴시티 있잖아요. 메시 덴시티를 0으로 거칠게 바꿔 놓을게요. 되셨나요? 옵셋 값만 5로 바꾸고 덴시티 값만 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accept 빠져나옵니다. 어때요? 여기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원래 판에서부터 익스트랙트 된 목표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메시들이 좀 거친 상태예요. 이거를 스무드로 한번 조절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스무드로 한번 조절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스무드 기능을 연습하기에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해본 거죠. 에디트에서 익스트루드로 있지 않아요? 훑어보자면 스무스 기능을 훑어보자면 이 메시의 선택한 메시 굴곡진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다. 반대로 더 굴곡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얘는 쉐이프 프리저빙하고 유니폼 트라이앵글스 하고 맥스 스무스네스 하고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먼저 쉐이프 프리저빙 맨 처음 타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쉐입이라는 거는 뭐 영어 단어 쉐입이라는 거는 형상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유지하면서 모양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만든다. 이게 쉐입 프리저빙. 유니폼 트라이앵글은 뭐요? 메시 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겼죠. 메시가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거는 균일하게 메시를 분포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삼각형을 균일하게 분포시켜준다. 맥스 스무스네스는 굴곡진 부분을 최대로 부드럽게 해준다. 그리고 이 세세한 옵션이 스무딩이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스무딩은 부드러움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스무딩 스케일은 제약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있고 맥스 스무스네스는 최대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활성이 된다. 다른 옵션들이 비활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보면 쉐입 프리저빙 상태하고 유니폼 트라이앵글, 얘는 뭐 삼각형 형상 메쉬들이 균일하게 막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터이고, 맥스 스무스네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되겠죠. 자, 해봅시다. 자, 먼저 얘네를 셀렉트를 이용해서 다 선택해 볼게요. 다 선택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했죠? 자, 요 상태에서 어디 갔노? 디폼에 스무스 갑니다. 디폼에 스무스. 쉐입 프리저빙이죠. 쉐입 프리저빙. 요거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스무딩 이거는 뭐 최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로 최대가 돼 있죠. 요거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렇게 각지게 더 만들어지죠. 요게 스무딩 1일 때 여기가 최대로 부드러운 값인 것 같아요. 스무딩 스케일 보면은 스무딩 스케일 요게 1이었을 때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1이었을 때가 요렇게 되는 것이고, 스무딩 스케일을 거의 100으로 낮추면 굴곡진 면이 아니라 거의 완만한 민둥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앞전에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고원이었다면 지금은 민둥산처럼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스무싱 스케일을 100으로 줬을 때 그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있죠? 자, 요거 정도로 놔두는데 저는 한 10 정도로 놔둬 볼게요. 그 다음에 그 constraint ring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힘을 주는 범위, 그렇게 생각해도 어떨까 싶어요. 1이었으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좀 되죠. 근데 10 정도로 갔을 때 급격하게 좀 이게 굴곡진 형상에 힘이 몰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를 constraint 1을 주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라면 constraint ring을 10으로 이렇게 갈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요. 그런 느낌 나시나요? constraint ring을 10으로 했을 때 이런 스타일로 좀 나오고, 요게 10이었을 때, 그리고 constraint ring이 1 정도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둘 사이가 요렇게 좀 차이가 나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면을 요렇게 좀 놔두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이 컨스트레인은 우리가 솔리드웍스 쓸 때는 구속이라고 많이 이야기한 요소긴 한데, 힘을 주는 링 이렇게 생각해도 어떨까 싶어요. 제약을 주는 링. 그렇게 봤을 때 1이었을 때는 좀 넓게 퍼지는데 10이었을 때는 굴곡진 형상에 몰려서 좀 이게 집중되는 느낌이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캔슬 한번 눌렀다가 방금 전에 본 것은 뭐였어요? 방금 전에 본 거는 우리가 그 쉐입 프리저빙을 한번 봤었죠. 이번에는 캔슬 눌러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왔을 때 디폼으로 가가지고 스무스를 가는데 유니폼 트라이앵글스 옵션을 한번 또 보자는 거죠.
자, 유니폼 트라이앵글스. 자, 요거 눌렀더니 어때요? 오, 요거는 앞서 스무스 쉐입 프리저빙보다는 뭐 좀 더 완만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죠? 콘스트레인 링도 그렇기는 한데 주의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메쉬가 어떤 상태인가 비교해 보세요. 요거하고 쉐입 프리저빙하고. 쉐입 프리저빙은 메쉬가 어때요? 불규칙하죠? 다르죠? 여기 메쉬하고 여기 메쉬하고 다르죠? 그런데 유니폼 트라이앵글스 요거로 보면 어때요? 메쉬들이 여기 있는 메쉬하고 여기 있는 메쉬가 최대한 비슷해져요. 그죠? 그런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맥스 스무스네스를 바로 갑시다. 맥스 스무스네스는 뭐가 되는 셈이에요? 요 플레인에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플레인이 앞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왜곡시켜 놨잖아요. 툭 튀어나오게. 그죠? 근데 맥스 스무스네스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면이 되는 거죠. 가장 부드러운 게 평평한 게 맞는 거죠. 네. 자, 요런 식으로 이 뭡니까? 우리가 쉐입을 디폼 중에서도 스무스라는 거를 써봤는데 맥스 스무스네스하고 쉐입 프리저빙보다는 저는 유니폼 트라이앵글 요거를 많이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에디트에서 뭐였더라? 셀렉트한 메쉬를 갖다가 우리가 균일하게 해주는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거처럼 봤을 때 뭐였냐면은 리메쉬 효과를 가기 위한 것처럼 봤을 때 우리는 디폼에서 스무스에서도 스무스 옵션 중에 유니폼 트라이앵글 요거로 가면은 메쉬도 리메쉬하는 효과처럼 이렇게 메쉬들을 삼각형들을 잘 정리해 주니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무한히 언더를 해가지고요. 최초 메쉬 믹스에서 플레인을 끄집어낸 상태처럼 언더를 계속했어요. 토끼가 끄떡끄떡 거리네요. 고개를 끄떡끄떡. 자, 이 상태에서 이어서 다음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역시 선택한 메쉬가 필요한 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으로 메쉬를 선택해 놔야 되는데 옵셋 시키거나 축에 대해서 회전이나 팽창, 수축시킬 수 있는 것이 트랜스폼.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죠? 로보트 변하는 영화 있었죠? 자, 그런 것처럼 막 형상을 선택한 메쉬를 변형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치 트랜스폼처럼 이 컨트롤 아이콘들이 생기고요. 내가 선택한 메쉬를 바로 그냥 땡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익스트루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줄이는 스타일로 이거 할 수 있죠. SCL이 스케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로테이트 식으로 하면은 이게 꽈배기처럼 비틀어진다는 거죠. 스케일을 또 키우면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스폼 기능에서
선택한 트랜스폼 기능에서 요거 먼저 살펴보고 합시다. 자, 이거 연습하려면 먼저 셀렉트로 영역을 잡아야 되겠죠. 메쉬를 잡아야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메쉬를 선택을 할게요. 역시 가운데가 빵꾸 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디폼에 트랜스폼 갑니다. 디폼에 트랜스폼. 자, 요렇게 눌러 놓고 이 화면을 요렇게 조절해서 보라색 화살표 여기에 Z 방향으로 당기는 것 같아요. 그죠? 당겨지나요? 마치 익스트루드 같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화면을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걸로 해 주시고요. 트위스트, 로테이트처럼 이렇게 꼬는 거, 요 아이콘이죠.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로테이트처럼 되시나요? 네, 이렇게 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쉬가 꽈배기처럼 비틀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스케일을 조절하는 것이 위에서 보는 거로 조절해 놓고 보면은 이 네모 아이콘들이 각 축 방향에 대한 스케일인데 그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도 있어요. 자, 삼각형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는 얘가 아예 트랜스폼 이동이 되고요. 약간 요렇게 삼각형 눌러서 얘를 무브 시키는 거를 좀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요거 안쪽에 보면은 축과 축이 만나는 가운데쯤에 흰색 네모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먼저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일 줄이는 걸 했어요. 됐나요? 자, 축 방향 네모는 어때요? 그 축으로만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죠. 되나요? 축 방향으로만 스케일 조절이 돼요. 근데 축과 축이 만나는 여기 네모는 전체적인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유, 더 안 키워지나? 여러 번 합시다. 요렇게 키워지나요? 얘네들은 좌표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조절하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죠. 두 가지 차이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디폼이라는 거를 한번 연습해 봤어요. 자, 버니 OBJ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소프트 트랜스폼 요거를 연습을 해 볼게요. 소프트 트랜스폼은 선택한 메쉬와 경계의 메쉬가 함께 옵셋된다. 아까 그냥 트랜스폼 할 때는 어땠어요? 뭐 요런 데에서 내가 선택한 영역 요것만 그대로 날카롭게 좀 나왔죠. 그죠? 근데 얘는 경계도 같이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했을 때 얘 옵션들을 보면은 리니어 디폼, 넌 리니어 디폼, 이거는 리니어라는 말은 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선형. 리니어라는 거는 우리가 캐드에서 치수 넣을 때 선형 치수 넣고 막 그랬기 때문에 리니어라는 개념은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 디포메이션 뭐 형상 이런 거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요 옵션들이 쭉 아래에서 또 설명이 되는데, 리니어 디포메이션은 선형 변형이라고 하고 넌 리니어는 비선형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래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 선형으로 이렇게 그 버니의 엉덩이 쪽인데, 그죠? 요 선택한 영역을 선형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면, 넌 리니어 같은 경우는 비선형으로 이렇게 막 조절이 되는 느낌이에요. 일단 해 보면서 요거를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자, 그다음에 어디 갔노? 요거 뭐 하려고 했죠? 스트레치, 이걸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 스트레시 트랜슬레이션. 스트레시 트랜슬레이션은 고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늘어지는 것처럼, 찐득찐득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스트레시 이런 표현 단어인 것 같아요. 뭐 고무처럼 늘어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그 트랜슬레이션은 역시 이동이고, 플랫 트랜슬레이션은 메시와 경계의 메시가 평평해지는 거. 플랫이라는 거는 평평하다는 단어 우리가 계속 봤었죠. 그리고 리파인 메시는 옵셋 할수록 메시가 늘어난다. 그래서 요거 스트레시하고 리파인하고 그림만 비교를 해보면 요런 차이가 눈으로 봐도 이해가 되시죠? 요런데 메시는 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리파인 메시 같은 경우는 메시들이 좀 균일하게 이렇게 추가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플랫 트랜슬레이션은 선택한 메시가 그대로 가는 느낌이 있다면, 펠 오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그러지는 느낌이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얘네들을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버니를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버니를 선택한 상태죠.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셀렉트를 이용해서 뒤에 엉덩이 뒤에 거를 좀 셀렉트를 해 볼게요. 한 요 정도 셀렉트 했어요. 자, 그러면 디폼으로 갑니다. 디폼에서도 소프트 트랜스폼 가볼게요. 소프트 트랜스폼에서 지금 리니어인데 얘를 리니어에서 요거를 Z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Z 방향 화살표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요거를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요렇게는 펠 오프 값이 적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얘에서 넌 리니어 디포메이션으로 바꿔볼게요. 넌 리니어 하니까 어때요? 좀 각진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플랫 트랜시션, 요걸로 바꿔봅니다. 플랫 트랜시션 거의 뭐 차이는 넌 리니어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플랫 경우는 이음매 쪽이 좀 다르죠. 셀렉트한 영역은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플랫하고 넌 리니어하고 차이는, 영어 발음 자꾸 하려니까 혀가 꼬여 미치겠네. 자, 플랫하고 넌 리니어하고 보면은 플랫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바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면, 넌 리니어는 그나마 좀 이렇게 곡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시 트랜지션 요거 또 봅시다. 요거 해가지고는 그 얘에서 이렇게 쭉 더 늘리면 말 그대로 늘리는 느낌이 더 나나요? Z방향으로 더 당기면요. 앞서 그림자료처럼 막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나나요? 뭐 늘어나는 느낌. 자, 그런데 얘를 여기서 리파인 메시 요 옵션을 체크를 해보면 어떤 변화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리파인 메시 얘를 누르면 아까하고 다르죠? 그죠? 리파인 메시가 체크 안 돼 있을 때는 메시가 늘어난 느낌이었다면 리파인 메시를 하는 순간 메시가 좀 더 균일하게 조절하는 것이 되죠. 뭐 요런 느낌을 계속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로프가 지금 이거 참 뭡니까 스트레치 이거를 없애고 리니어 디포메이션으로 다시 바꿀게요. 리니어 디포메이션으로 다시 바꾼 상태에서 페로프 값을 한번 없애봅시다. 0으로 없애볼게요. 오, 너무 멀어서 이게 안되죠. 가까워도 마치 옵셋의 결과처럼 그냥 뜯어내는 느낌이 나요. 그죠? 그죠? 근데 페로프 값을 뭐 좀 한 10 정도로 다시 올려볼까요? 영향 주는 값이 생기죠. 뭐 이렇게 5로 조절해 보면은 내가 선택한 영역은 여기쯤일 거란 말이에요. 메시는 여기쯤일 거란 말이에요. 페이로프 값을 늘리는 거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자리라고 해야 될까?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영향 주는 범위가 커지죠. 이거 제가 이 표현력이 딸려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는 표현력이 엄청 딸리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소프트 트랜스폼 요거까지는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랩이라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랩이라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얘는 캔슬하고 그냥 빠져나올게요. 캔슬하고 빠져나오고 이번에는 다시 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랩이라는 기능 요거를 살펴볼 텐데 랩은 선택한 메시를 휘거나 굽힐 수 있다. 트랜스폼, 소프트 트랜스폼? 그거보다 그냥 트랜스폼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그냥 트랜스폼은 어땠어요? 로테이트 식으로 꽈배기로 형상을 이렇게 막 꽈주는 거였죠.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그런데 랩이라는 거는 휘거나 굽힐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선택한 메시에서 이 명령 들어가고 난 다음에 메시에 그 변형시키고 싶은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제어하려고 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을 더블 클릭해서 빨간 구체를 만들어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변형이 된다. 요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구체를 여러 곳에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만일에 셀렉트를 이렇게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내가 뭐 잡고서 변형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죠. 또 복수로 할 때는 여기도 더블 클릭하고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제어하는 포인트들을 추가하라는 이야기죠. 빨간 점.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얘를 변형시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역시 셀렉트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귀 하나만 하기 위해서 저는 셀렉트 할 때 요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귀 요거만 셀렉트 되게 해볼게요. 자, 귀만 셀렉트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는 어느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폼에 랩으로 들어가죠? 랩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 점 하나 생겼죠? 더블 클릭. 저는 뭐 여기에다 또 더블 클릭을 한번 더 해볼게요. 더블 클릭. 점 또 생겼죠? 자, 그러면 이 점을 클릭해서 점이 있는 위치를 클릭해서 이렇게 막 당길 수 있나요? 또 이 점 위치를 클릭해서 아이고 이거 뭐 좌표계가 잘 안 보이니까 좀 짜증나요. 그죠? 화면을 돌려가면서 얘는 조절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도 제어점을 하나 더 만들자. 아, 너무 엽긴데. 그리고 요 점을 더 늘리고 여기도 제어점 하나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건 너무 심하다. 한 이 정도. 여기에 점을 또 추가해서 난 자꾸 다듬고 있네요. 심하게 왜곡을 좀 해야 되는데, 다듬어야 되는데, 왜곡을 좀 해야 되는데 왜곡을 안 하고 자꾸 반듯하게 다듬는 거를 하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뭐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는 귀가 큰 코끼리가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이었던가 어디 그런 거 있었는데 귀가 큰 코끼리가 막 귀를 팔랑팔랑 거리면서 날아다니는 코끼리 있었잖아요. 뭐 이 정도면은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능이 뭐였습니까? 이게 랩이라는 거죠. 랩. 그럴싸하죠? 저쪽 기는 나중에 할게요. 귀찮아서 이쪽 기는 안 했어요. 자, 요거 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요렇게 변형을 막 시켜봤다는 거. 요런 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할 때 좋겠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은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게 얘가 좀 적당하지 않았겠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플레인 요거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플레인 요거를 선택하고 있는데 플레인 얘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땅을 갖다가 만들면 좋겠죠. 땅을 만들면 좋겠죠. 디폼에서 랩 기능을 이용해서 요런 데다가 점 막 찍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굴곡진 형상 노가다가 좀 필요합니다. 노가다가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놓고 이렇게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가고 요거는 좀 내려가고 여기도 포인트 추가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노가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울룩불룩한 땅 바닥하고 비슷한 모양 나오겠죠?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죠? 랩을 이용해서 땅 모양을 이렇게 올록볼록한 땅 모양을 한번 흉내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랩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도 참
참 재미날 것 같아요. 랩이라는 것을 이용하면